자유의 창 김재영입니다. 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당분간 자유의 창의 영상은 그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있었던 범죄적 판결문을 분석하는 분석 영상 시리즈를 올려볼까 합니다. 전체 판결문의 내용을 한꺼번에 분석하면 보시는 분들도 뭐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될 것 같고,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제가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. 이게 만약에 이 범죄적 판결문이 판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를 밝히지 마라,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정말 주옥 같은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, 어쩌면 독극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뭐 제일 먼저 그러면 그 판결문의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의 존부,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,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이제 부정선거에 누가 이제 증거를 이제 확보했다. 완전히 위조된 투표지를 찾아냈다. 그랬을 때 그 위조된 투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이것은 부정선거를 다툴 수가 없다. 이 무효소송을 할 수가 없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올려놓은 걸 보면, 선거 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, 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라는 거죠. 먼저 그러한 사실의 행위 주체가 그 위반된 사실을 위반된, 예를 들면 위조 투표지다 그러면 그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낸 행위 주체, 먼저 행위 주체가 구분되어야 한다. 행위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.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. 가짜 투표지가 발견이 됐습니다. 가짜 투표지 인증샷을 찍었습니다. 그 가짜 투표지를 누가 했냐, 누가 만들었냐, 그 행위 주체를 밝히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가 없다. 이런 내용을 만들어낸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서 그 민경욱 전 의원 재판 2020 수 30호 사건의 그 원고는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하였다. 자, 이렇게 탓을 하는 거예요. 그 행위 주체를 먼저 밝혀야 되는데, 예를 들면 배추니 투표지가 위조된 투표지다. 그 배추니 투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 없다. 이런 판결문을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문이 아니라, 이거는 앞으로 부정선거를 다투지 못하게 하려는 부정선거범들의 참 모종의 음모를 이렇게 판결문에 담아놨다,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국민들은 겨우 배추니 투표지 같은 위조된 투표지를 찾아내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. 그런데 그 위조된 투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입증 못하면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선거 무효 사유인 그 위반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 주체가 구분되어야 한다. 이게 선관위가 한 건지 아니면 중국 놈이 한 건지 조선족이 한 건지, 그거를 먼저 원고가 밝히지 못하면 소송을 못 한다.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문을 쓴 거예요. 자, 이 판결문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. 증거라고 이제 그 원고 측에서 제출하게 되면 그 증거의 행위 주체를 밝혀라.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페이지 5페이지 범죄적 판결문 5페이지 내용에 있는 그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의 존부를 먼저 밝혀라. 이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엉터리가 아니죠. 독극물 같은 이 문장, 이 문구를 우리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. 이번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, 제일 먼저 우리 자유의 창에서 그 범죄적 판결문 분석 영상에서 제일 먼저 1호로 올리는 것은 선거 무효 사유인 증거에 대해서 행위 주체가 먼저 구분되어야 된다. 이것은
말도 안 되는 소리다. 네. 행위 주체를 모르더라도 네. 가짜인 투표용지가 나면 그 전체를 무효로 해서 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. 네? 어떻게 가짜인 위조 투표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위 주체를 모르니까 그냥 유효로 한다. 네,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. 도저히. 네. 자,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가 어떤 법을 다루는 법을 놓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판사의 판결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자, 이런 거는 거의 부정선거범들의 입장에서 부정선거범들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판결문이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. 네. 왜 그 7월 22일 판결문에 대해서 범죄적 판결문이라고 하는지.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문의 문구를 앞으로 다른 선거 무효 소송의 그 재판부가 이 문구를 인용하게 되면 네, 참 어떤 증거들도 행위 주체를 모르게 되면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것은 배출리 투표지만 이번에 배출리 투표지 예를 들면 그 배출리 투표지가 혹시라도 위법하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도 그 행위 주체를 모르게 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복선을 깔아놓은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계속해서 분석 영상 이어갈 것이고요. 앞으로 관심 갖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